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 바로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거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총 9,771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물량만도 무려 1,700세대 이상에 이르고 있었죠. 개선이 좀 되었을까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현재 약 1,39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 수요도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왔죠.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와 맞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뜨겁게 회자되는 경기도의 대표 미분양 도시, 평택과 이천의 미분양 문제,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수요와 공급, 투자 심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세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운 도시라 수요가 탄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지 못한 채 불이 꺼진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먼저 평택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택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도시의 신흥 강자라 불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서 평택에 집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죠. 실제로도 인구 유입이 빠르게 늘었고 주거 수요 역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6천 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쌓이기도 했고 지금도 4천 가구 가까운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일부 단지들이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푸르지오 센터파인 같은 아파트가 1년 5개월 만에 전부 팔리면서 시장에 작은 희망을 던졌죠.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평택이라는 사실,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올해 평택의 공급 예정 물량은 1만 가구. 그런데 인구 대비 적정 수요는 3천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3배 이상 초과 공급인 셈입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투자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졌습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P1에서 P6까지 6개의 반도체 라인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일부 공장은 건설이 연기되거나 콜드 셧다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불안해졌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빠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물론 최근에 다시 투자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지만 이미 쌓인 공급을 단숨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엔 이천으로 가볼까요? 이천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자리 잡고 있고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한때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커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의 경우 무려 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지만 청약 경쟁률은 0.28대 1에 그쳤습니다. 모집 세대 중 77%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게다가 내년과 내후년에 예정된 공급 물량은 5,000세대가 넘습니다. 현재 이천의 적정 수요가 1천 가구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미분양이 더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반세권이라는 말입니다.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 곧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는 실제 수요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통망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퇴근 수요조차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산당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기는 어려웠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평택, 이천은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게 장기간 이어지면 지역 건설 경기 회복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보이죠.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분양만 줄여서는 답이 없고 근본적으로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첫째, 지속적인 수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율, 경제 성장률, 주거 수요 등을 앞으로 꾸준히 분석하지 않으면 공급과 수요의 시차 때문에 지금 같은 미분양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교통망 개선이 핵심입니다. 평택과 이천이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실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도, 도로, 광역버스 노선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 셈이죠. 셋째, 금융 환경도 큰 변수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청약 시장은 바로 위축됩니다.
하지만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죠. 실제로 평택은 규제 발표 직전 모집 공고를 낸 단지들이 대출 혜택을 받아 분양에 유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세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라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교통, 생활, 수요라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시장은 냉정하다고 보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단순히 호재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산업단지가 들어서든 교통이 뚫리든 실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만 시장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평택은 공급 과잉 속에서 삼성투자의 속도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고 이천은 SK하이닉스라는 든든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양 성적은 참담한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적인 수요와 인프라.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교통망을 개선하고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이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